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매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9월 셋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또 개별 이벤트도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또 관심 종목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는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은 무료 오픈 채팅방,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이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시세 흐름, 또 간혹 가다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물론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좀 해드리는 내용이 더 좀 알찬 내용이지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제가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접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 코땡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지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완화되어지거나 이슈가 소멸돼서 지운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자, 그 부분은 좀 뒤로 좀 밀어두고, 그보다도 좀 관심을 좀 더 주셔야 될 부분들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이 코땡땡이 재확산이 되고 있고, 유럽 쪽으로 또 신흥국 위주로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의회, 지금 미 의회 임시 예산안 추진 및 경기 부양안 논의, 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 의회는 9월 30일 예산안 마련 시한을 앞두고 있어요. 해서 금주에 12월까지 연기할 임시 예산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임시 예산안과 함께 지연되고 있는 코땡땡 경기 부양 법안의 절충안,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요 경기 부양 법안의 절충 노력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느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긍정적인 소리를 좀 해주면, 오늘 좀 좋지 못했었던 증시 상황, 지금도 나스닥 지수 선물이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고, 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지수는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국제금융 주요 이슈의 내용들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면, 이번 주, 사실 뭐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라고 봐도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략 후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도 예정이 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하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원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코땡땡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불평등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더불어서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같이 또 24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기부양법에 근거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기자들과의 어떤 인터뷰 내용들,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9월 제조업 지수, 미국 8월 주요 주택 지표, 요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이 되겠는데요. 9월 23일이에요. 미국 9월 마르킷 제조업 PMI 지수,
요 부분 이제 잠정치가 이제 최근 4개월 연속 반등을 주었던 부분이 있는데, 반등 이후에 좀 조정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5일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 7월 달에 플러스 11.4% 굉장히 급등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8월 미국의 이제 주요 주택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발표가 되는데, 8월 기존 주택 판매 7월 달에 586만 채, 그리고 24일 8월 신규 주택 판매 7월 달에는 90만 채. 그래서 최근 2, 3개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땡땡 위기 직전 수준을 상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소폭 좀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다 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 유엔 총회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22일이죠. 내일입니다. 9번째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연설에서 한반도하고 이제 동북아시아 쪽 평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 이 노력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남북 경협주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남북 경협주, 방산주, 이렇게 테마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언급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지 정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보다는 또 개별 이벤트도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벤트로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 진행 예정이에요. 이게 내일입니다. 내일 22일 내일인데, 이게 두산그룹에서 이제 하는 건데, 중국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또 소송 걸린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입찰 이후에 채권단에 이제 인수자 선정, 이런 부분들, 이 이벤트 이슈가 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두산 인프라코어 2,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 대응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비 입찰 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온라인 언팩 파트 3 행사 개최 예정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00만원대 이하의 보급형 제품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보급형 중저가 모델에도 최근에는 그 듀얼 카메라에서 또 트리플 카메라, 또 좀 드물지만 쿼드까지, 이런 그러니까 멀티 카메라를 투입하는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프리미엄 제품에는 이제 삼성 전기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이제 중저가 보급형 제품에 들어가는 파트론,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 좀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넷마블, BTS, 방탄소년단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신작 스토리 게임 글로벌 출시 예정이 또 목요일 날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일인데요. 이미 이제 빅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넷마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또는 신규 접근을 또 노려보시는 분들,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 6월 15일이죠. 이런 과매수 구간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그리고 상승의 추세.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9월 달까지
상승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 구간에서는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장전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나스닥 지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은 6월 15일이죠. 우리나라 증시 그 음봉은 6월 15일인데 나스닥 지수가 6월 11일 하락, 그리고 12일 또 하락 음봉 마감, 그 부분이 이제 15일 날 월요일에 한국 증시에 전해진 거죠. 하지만 또 나스닥 지수는 우리 한국 증시 마감하고 15일 월요일에는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6월 달서부터 9월 초, 9월 3일 요 4일까지는 상승의 추세대 안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휘리릭 깨져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휘리릭 깨져버리면서 6월 달서부터 이어져 온 상승의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지지고 볶고 있잖아요.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바이든 후보의 또 도전, 이런 부분들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 또 그 소프트뱅크의 콜, 요런 주식 선물, 옵션, 요런 이슈가 제공이 되어지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조금 이제 방향성 없는 불안한 주가 흐름, 이런 부분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를 일단락시키고 지지고 볶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 증시 또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이후에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이 되어지면서 지지고 볶고 있다. 같이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감안해서 참고해서 한국 증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흐름 또 월간 흐름, 다음 주면은 9월 종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 사실상 9월에 중요한 마지막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2400포인트 위로 2450포인트 선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다 할 특별한 호재는 없잖아요, 사실. 내일 그 4차 추경 예산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호재는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면서 종목 대응이 보다 조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개별 이벤트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잠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시면 지난 과거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인프라 투자 뭐 2조 달러 이런 정책 수혜주 이런 전망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엔 건설 경기를 비롯해서 재무적인 유동성 리스크 이런 부분들 겹쳐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3월 16일 2,500원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8,14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가의 상승은 동 이슈, 두산 인프라코어, 이 두산 그룹에 대한 구조 조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예비 입찰 이후에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굴삭기 뭐 만대 판매 이런 부분이 앞전에 전해지면서 또 상승 모멘텀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은, 건설 그 경기 부분 이제 성수기는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3에서
6월이에요. 3에서 6월. 상반기죠. 하반기는 비수기예요. 계절적인 비수기. 그러면 이 예비 입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는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대응 기준 전략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9월 이후로 10월달, 11월, 12월 이제 결산을 향해서 갈수록 또 고배당주,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SK텔레콤 통신주, 오늘 통신 장비주들은 통신사들의 그 무선 기지국 투자가 좀 미비했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가격은 저항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영향으로 조금 주가의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SK텔레콤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삼성전자의 그 신모델, 중저가 모델, 이런 부분들, 언팩 파트 3 행사, 이제 카메라 모듈에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물론 그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 이지만은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는 관심을 주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린 종목이죠. 지난주에. 지금 횡보예요. 횡보 간격,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단 가격, 제가 이제 7,500원 가격이 중간값이기 때문에 매수 평단을 7,500원 이하로 좀 유지시키는 전략,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종가가 7,400원이에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이렇게 시장 증시 영향으로 좀 소폭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좀 관심을 주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외에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50 수익률을 100%, 100%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또 발굴을 해서 일요일 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 내동매매,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보다 좀 높겠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이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겠습니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전해드렸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